32살 인천에 사시는 남자분이에요. 전 32살 인천남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고요. 올 6월에 결혼하시네요. 결혼이 네. 진짜 한 달 좀 넘게 남았어요. 네,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네네. 진짜. 작년 10월에 서구 거맘에 다세대 빌라를 전세 자금 대출 90% 받아서 1억 4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고 결혼 후에 신혼집으로 쓸 예정입니다. 저는 인천공안, 여자친구는 구로단지,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일하는데 여자친구는 기존 출퇴근 시간과 차이가 크게 없어서 제 출퇴근이 편리한 공항철도 라인 거맘을 신혼집으로 선택했어요. 현재 월급은 약 280만 원, 여자친구는 200만 원 정도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480만 원 정도죠. 네. 결혼 후에 저희 지출을 예상해 보니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요. 전세 자금 10% 포함해서 3천만 원, 여자친구는 더 많이 모았어요. 5천만 원 모았습니다. 저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2년 전 수원에서 부모님께서 거주하실 2억 5천만 원 신축 빌라를 제 명의로 구입했고 이 집에는 신탁 주택담보대출 1억 8천 그리고 신용대출 6천이 있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은 부모님이 하고 계시고요. 반지하에서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제 도움으로 깨끗한 집으로 이사하시니 처음에는 뿌듯했지만 요즘에는 1주택을 괜히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내 집 마련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집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집안이 급격히 어려워져서 등록금도 싸고 근데 앞에 보면은 2억 5천만 원 빌라인데 신탁 주담대를 1억 8천, 신용대출 6천이면 2억 4천을 대출을 뽑은 거예요. 네, 그죠? 이게 사실 신탁이라는 네네. 이거 좀 이따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등록금이 싸고 빨리 취업할 수 있는 한국철도대에 입학을 해서요. 아르바이트와 한국장학대 재단 생활비 대출로 학업을 마쳤어요. 그 와중에 집에 생활비도 계속 보냈고요. 이런 저에게 결혼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제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여자친구를 만나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오롯이 저희 둘 힘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떠한 내 집 마련 목표를 설정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미래를 꿈꾸면 될지 아임해피님께 여쭤보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길잡이로 삼고 싶습니다.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잘하면서 일찍 철들었네 어른들의 말씀을 칭찬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자녀들은 또래와 같은 마음으로 늦게 철들길 바라며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아임해피님이 조언해 주시면요. 예쁜 가정을 꾸려서 꼭 내 집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주택이 있으세요, 이분이. 아까 네. 봤지만 뭐 신탁을 맡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1억 8천에 신용대출 6천을 더 뽑아서 2억 5천짜리 빌라를 일단 1천만 원, 내 돈은 1천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렇죠. 네. 그걸 하나 가지고 계시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전세 이제 신혼집을 마련하신 네, 신혼집을 거죠. 전세 신혼집을 마련할 네. 생각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지. 네. 지금 그 집이 수원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인천 서구 네. 만약에 인천 서구에 집을 마련하면 둘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이죠. 세대당 한 네. 건만. 그리고 그럼 이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분 명의로 사면 안 나오는데요. 네네. 제가 솔루션을 주면은 그 여자친구 명의로 사면 가능하죠. 그런데- 여자친구분이랑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무주택이라면. 네, 단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신고하기 전에 네. 집을 매수하든지 네네. 그래야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혼 전에 네. 매입을 하고 여자친구 네, 명의로 네, 네. 여자친구가 만약에 무주택이라면 네네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면 그게 뭐 대출 회수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없죠. 그런 건 없고. 없는데 문제는 이제 또 비과세 네.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결혼 전에 매수한 경우는 한 5년 안에
네. 하면은 이제 비과세 제도도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이분의 명의로 집을 사는 건 정말 규제 지역에는 대출 없이는 안 되는데 네. 이분의 자산 현황을 봤을 때는 오롯이 100% 매수금에 100% 자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대출이 없이는 내 집 마련하기는 불가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여자친구는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세후 4,800만 원에 죄송합니다. 480만 원. 죄송합니다. 네. 세후 480만 원에 지금 네. 생활비가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예상되고 모아놓은 돈은 두 분 합쳐서 8천이에요.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제일 베스트한 선택은 어디가 될까요? 먼저 이제 일찍 철들었던 이 인천 남님이 32살이에요. 네네. 참 그동안에 이제 세월을 봤더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자기 자녀에게는 안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한테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이번 대에 꼭 가난의 고리를 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먼저 시작하고 네.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결혼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사실 전세금에 들어있는 아까 안심대출 같은 경우도 사용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이 3천만 원 정도 이제 전세금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가 5천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용자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 투자금의 개념으로 봤을 때 네. 당장 5천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막상 지금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게 지금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40% 대출, 뭐 보금자리 뭐 50% 60% 이렇게 해더라도 네네. 상당히 아주 정말 구축 중에서도 엄청 저렴한 주택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자산 상태로는 근데 지금 여기 거맘에 사는 거에 무리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근데 주거랑 그다음에 거주랑 투자는 좀 분리해서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3천만 원은 그냥 네. 쓰고 네. 여기 전세 자금으로 네, 쓰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 5천만 원만 가지고만 5천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까 봤더니 네. 첫 번째는 청약입니다. 청약인데 네. 이분께서 이제 사실 이쪽 지역에 이제 인천이 서구가 이제 40%까지 대출을 받다 보니까 네.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해도 5천만 원 이제 계약금으로 내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가점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영종도 안에 네. 영종 국제도시라고 있습니다. 영종도는 청약이 될 수 있나요? 네, 대규모 택지 지구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아도 가능한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 3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청약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약 당첨됐을 때 넣을 수 있는 지금 저게 있다는 거죠. 네, 계약금, 계약금이 네. 있기 때문에 청약을 시도해 보면 좋겠고. 시도하면 좋다. 그다음에 인천 당해인 영종도. 네, 영종 무슨 도시요? 국제. 영종 국제도시. 네. 네, 그쪽을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그게 제일 지금에서는 베스트한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는데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내 집 마련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약이라는 게 바로 당첨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한 가지 방법인데 이 방법은 뭔가요? 조금 어렵습니다. 뭐예요? 그래도 어려워도 없는 것보단 낫죠. 없는 것보단 나서 네네. 그리고 나이도 어리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봤더니 이분이 신탁주택 담보대출도 내고 네. 안심대출도 찾는 거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의 그런 부동산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네. 인천 서구에 네.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네, 이건 뭐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네.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랑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작은 택지, 그러니까 작은 주택들을 모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것은 우리가 일명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면 네네.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인천 서구에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인천 서구를 가보면 네. 여기서 보면 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인천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규모 재건축 단지라고 소규모 재건축 단지. 그 리스트도 있습니다. 지금 네. 조합 설립 인가 난데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유는 못 사는 거 아니야? 투기가열지구는. 그런데 여기서는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거든요. 이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빠르고요. 그럼 이게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하면 네. 그냥 느낌이 뭔가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역주택 지주택이라 그러죠. 네. 그 플레임이 제가 지주택 하다 보니까 지역 조합 주택. 그 플레임이 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하여튼 그거랑 네. 지역조합 주택인가 지역주택 조합인가 뭐 네. 그거랑 다른가요? 그 지주택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또 같은 게 어떤 땅을 제공하는 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네. 짧게 얘기할게요. 지주택이라고. 네. 지주택은 지주들이 어떤 회사 그 법인에게 그 구역 안에 95%를 땅을 팔게 됩니다. 네.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95%가 확보가 되면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주택 대부분 95%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 동의가 95% 돼야 된다는 거죠. 동의 중에서 자기가 이제 돈을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주 거기다가 팔고 내가 이제 입주권을 받겠다. 네, 네. 그런 거를 동의를 하는 거죠. 대부분 90%까지 동의가 됐습니다. 뭐 94%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단 1%가 없다면 또 진행이 지지부진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지주택 같은 경우 이렇게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평당 지금 평당 막 2천 3천인데 평당 1,000 막 이러면 혹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알고 보면 가보면 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관점이죠. 95%가 동의를 받았느냐. 네. 그리고 분양하는데 분담금 같은 게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지주택이랑 다른 거라고 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쪽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제가 임장 네. 팁을 알려드리면 임장. 가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검색을 네네. 하거나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고 그곳이 자기가 이제 입지가 살 곳인가, 네. 진행이 좀 빠르게 될 것인가, 네. 그렇게 조금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네. 그런데 처음 가시면 잘 모르죠. 사실 우리가 운전을 배워도 처음 운전할 때는 막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게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시도한다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갖는구나. 네. 그것만 하나라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인천시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조합 설립이 끝난 곳,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재건축이라고 하네요. 원래 다른 쪽 재건축 그 조정 지역의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가 새롭게 난 데는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죠. 투기가열지요. 네네, 투기가열 지역은. 네. 그런데 지금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네.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이거는 지주택이랑은 다른 거다. 네. 네, 이렇게 근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사실 그 단위가 네.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5천만 원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주변을 살피다 보면 이 재미난 사실은 이게 가로주택이나 소규모로 하면 그 네. 옆에 구역도 나도 할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들어가시면 또 그 금액으로 매매가 빼기 전세, 그러니까 일명 갭 투자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솔루션 같은 경우 두 가지 솔루션을 주셨는데 네네.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청약이었나요? 청약을 좀 노려보는 거 그게 한 가지였고 두 번째는 지주택 쪽을 네. 지주택이 아니죠. 네, 자꾸 지주택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랬죠? 제가 소규모 재건축 네.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능 지역을 좀 노려보는 거. 이 두 번째 방법은 좀 어렵지만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를 드려본다. 이렇게 솔루션을 주셨네요. 네.